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 평화통일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 추방유의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신변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좌우할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 평화통일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주최하고 뉴욕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난 24일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한미 양국 전문가와 자문위원, 그리고 대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이라는 국제외교의 중심지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영준 국방대 교수, 캐나다 칼튼대의 산드라 파이 글로벌 국제학 프로그램 책임자, 프랭크 엄스팀슨 센터 비상주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책 환경을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준 국방대 교수, 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정책국장이 한미 관계의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1,8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그리고 넌 코리안이지만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평화주의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활동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고 더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이번 포럼과 연계된 일련의 일정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동포사회와 차세대를 아우르는 공공외교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 추방유의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항소이민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다카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 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서 마이클 플래터스 이민 판사는 산티아고의 다카 신분을 근거로 추방 절차를 중단했으나 연방국토안보부 측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3인으로 구성된 항소이민 판사 패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다른 이민 판사에게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산티아고의 즉각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카 수혜자 수십만 명의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 산하행정법원으로 이민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민자와 국토안보부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의 공개 판례는 전국 이민법원의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이민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보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신변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을 포함해 이번까지 3차례 암살 시도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35분께 워싱턴 DC 소재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 만찬 도중 해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이 참석한 행사장 바로 위층에서 5에서 8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총성이 울리자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뒤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31세 남성 콜 토머스 앨런으로 그는 현장에서 경호 요원들에 의해 즉각 체포됐습니다. 총격은 만찬장 외부에 위치한 보안 검색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관계자는 샷건과 권총, 다수의 칼로 무장한 괴한이 백악관 만찬장 보안을 뚫으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밀경호국 요원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보안 요원 1명이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방송은 앨런이 체포 후 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사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범행 직전 앨런이 가족에게 보낸 선언문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 그는 자신을 연방 암살자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업적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전날 밤 만찬 행사가 진행된 워싱턴 DC의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부상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얼마나 걱정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삶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암살 및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20년, 40년, 100년, 200년, 500년 전을 돌아봐도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왔다며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다치며 상처를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의 증오 발언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나라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암살의 표적이 된 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위기의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환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논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재차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좌우할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23일 맨해튼에서 회의를 열고 올여름 예정된 임대료 조정 표결을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주 후 예비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비 상승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동결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들은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생활 부담이 커진 만큼 임대료를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건물주 측은 유지비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하이츠에서 건물을 운영하는 한 집주인은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형 건물 소유주 단체도 노후 건물들의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이 없으면 건물 관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9명 중 6명은 조흐란 맘다니 시장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지만 위원회가 실제로 임대료 동결을 결정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뉴욕 지역 정치인들이 월드컵 경기장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스트 할렘에서 뉴저지까지 10분 내로 연결하는 페리 노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할렘을 선거구로 둔 뉴욕시 의원들이 125가에서 출발해 뉴저지 엣지워터까지 약 10분 만에 이동하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노선이 월드컵 기간뿐 아니라 연중 내내 통근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트 할렘 부두는 지난 2009년 약 2천만 달러가 투입돼 조성됐지만
현재까지 정기 페리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페리 노선이 실제 도입될 경우 허드슨강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되면서 월드컵 기간 교통 혼잡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월드컵 교통비 논란 속에서 나온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뉴저지 트랜짓은 경기 기간 동안 펜스테이션에서 매트라이프 스타디움까지 왕복 열차 요금을 $150로 책정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습니다. 평소 약 $13 수준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해 척 슈머 등 정치권은 국제축구연맹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교통비 부담을 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발목이 잡힌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이날 공사 중단 소송을 낸 국가역사 모존협회 측 변호인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서한에서 전날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를 언급한 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외부 시설에서 개최하는 것은 중대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귀 단체의 소송은 대통령과 가족, 참모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이 소송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즉각 소송들을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서 암살 시도가 발생한 것은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백악관이 역사유산이라는 점을 들어 가역사 모존협회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도 의회 승인 없이는 백악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충격으로 미국 내 운전자들이 주유소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기 캐시백 앱 제공업체 업사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 북동부에서 올해 3월의 주유소당 평균 휘발유 매출은 전월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 3월의 주유소당 평균 휘발유 매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업사이드는 미 전역의 주유소 2만 3천여 곳에서 소비자 지출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이란 전쟁이 초래한 수요 파괴의 초기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매 가격은 28% 급등해 전국 평균이 갤런당 $4 수준입니다. 미국인들은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지 않고 카풀을 하고 불필요한 운전을 자제하는 등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북동부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수요 파괴의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또 운전을 안 할 수 없는 이들은 저렴한 등급의 연료를 선택하거나 소량씩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동을 걸어왔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의 인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6일 공화당 소속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인 톰 틸리스가 성명을 통해 워시 후보 인준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됐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그동안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둘러싼 법무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가 지난 24일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틸리스 의원의 입장 변화로 워시 후보자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상원 본회의 인준까지 마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오는 29일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전체 24명입니다.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공화당 내 단 한 명의 이탈만으로도 인준안 통과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맥도날드와 넷플릭스가 특별 온라인 공연을 선보이면서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팬덤의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히트작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맥도날드와의 협업을 통해 26일부터 특별 온라인 공연을 공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앱을 통해 헌트릭스의 목소리를 맡은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함께 부른 신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사자보이즈의 주인공인 앤드류 최, 케빈 우, 데니 정 등 5명의 멤버들이 실제 그룹으로서 첫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맥도날드 앱에서 특별 한정판 헌트릭스 및 사자보이즈 세트에 포함된 더피 액세스 카드를 스캔해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넷플릭스가 캐대언에서 영감을 받은 두 가지 새로운 메뉴를 지난달 선보였습니다. 사자 보이즈 세트는 맥모닝 메뉴로 스파이시 사자 맥머핀, 해시브라운, 음료 등으로 구성됐고, 헌트릭스 세트는 맥쉐이커 라면, 감자튀김, 맥너겟과 헌터 소스, 데몬 소스, 음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세트에는 기간 한정 콘텐츠를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포토카드 팩이 포함돼 캐대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PCB은행이 2026년 1분기 순이익 1,065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의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연방 하원의원은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찰스 3세의 영국 국왕부부가 미국 내 총격 사건과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갈등에도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의 한국 정치, 경제, 언어, 역사부터 지속 가능한 한류까지 한국학 연구 교수를 총괄하는 옥스퍼드 한국학센터가 오는 10월 새학기에 문을 엽니다. 지난 1986년 출범, 40년간 미국을 대표하는 TV 홈쇼핑 기업인 QVC 그룹이 미디어 기반 커머스 모델에서 온라인 기반 커머스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결국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의회 의원 290명 가운데 261명이 대미 협상단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전체의 90%가 참여한 이례적인 집단 행동입니다. 스타벅스가 기술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정확한 감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포도 농장과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인 백만장자가 아프리카에서 영양을 사냥하던 중 코끼리 5마리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9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 및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900명에게 점심 도시락과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이날 축하 공연과 중고 바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